어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거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그 철도 사업인데 2006년에 이제 이게 발의가 된 이래 매번 이제 경제성이 너무 낮다. 이 평가에 막혀서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이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으면서 이게 본격화되다가 여기에다 거대 양당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구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어제 속정속결로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이렇게 매우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수조 원의 혈세를 쓰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혜랑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민 민생 이렇게 짓거리는 그 주둥이를 잘라야 되겠지. 말로만 그러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이게 사실은 경제성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또 국민 세금으로 계속 메꾸겠지. 자기들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해봐. 할 사람 있나? 없어. 일단 포퓰리즘 정책으로 펴놓고 보자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 돈이고 어차피 자기 몇 년 하다가 옷 벗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내 알바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오쇼 라즈니슈가 한 말이 있어. 정신병자보다 더 세상에 해로운 존재가 정치인이다. 정신병자는 적어도 세상을 해롭게 하진 않는데 정치인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규정했거든. 그 당시에는 내가 대학생 때 그걸 읽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요즘 이슈하면서 정말 해충과 같은 존재라는 걸 너무 느껴. 주둥이로 국민 민생 얘기할 때마다 가위를 썰고 싶어. 국민 민생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되거든. 딴 세상 살잖아. 그리고 국민의 돈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뻔히 경제 타당성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게 적자가 나면 누구 돈으로 메꾸겠어? 또 국민 돈으로 메꾸. 그 혈세로. 없다고 맨날 징징거려. 그리고 뭘 해준다고 생색을 내. 뭘 해줘? 뭘 해줘? 이 병신 같은 것들아. 국민들이 다 돈 벌어서 주면 탕진하는 주제에. 국민들이 돈 벌잖아. 기업인들이 뼈 빠지게 해외에 가서 돈 벌어오고. 그 기업인들한테 노동자로 일하는 게 우리 국민이고. 각자 그냥 너무나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세금 바치며 그걸 갖다 저 지랄들을 하네. 밥도 몇백만 원씩 막 처먹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딴 나라 세상에 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우리랑 같은 세상에 안 살아. 자기들이 돈을 진짜 물 쓰듯이 쓰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송영길 대표도 뭐 1억, 몇 억, 먹고 막 다 풀고 돈을. 정치권에 왜 그렇게 가려고 기웃거릴까? 인간들이. 눈먼 돈이 남아나. 맨날 없다고 지랄 떨어야 세금 걷어갖고 줄줄 세지. 항상. 그러니까 먹고 노는 게 정치인이라. 이게 백수 건달이야. 양아치 건달 새끼들이 다 정치인이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가려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놀고 먹고 의원님이라고 보좌 받고 이러고 싶어. 그 세금 저렇게 펑펑 쓰고 그걸 얼마나 썼는지 공직자나 정치인들 재산 조사해봐. 아니 자기가 월급 받은 것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늘어나는 게 어디서 난 돈이야? 그런 돈 쓰고 이러려고 가고 싶어요. 도둑놈 때 이리 때 늑대 때지, 그치? 근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이 국가가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렵거든.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체계라든가 이런 토대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 하는데 관여하는 게 정치인이라 그런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왜 두려우냐?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한다고 느끼거든. 예를 들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 치안 유지부터 안 돼. 그래서 후진국 가면 치안이 엉망이잖아. 도둑놈의 새끼들을 못 잡아서 막 아무나 사기, 강도 뭐 날치기에 그치? 폭행, 살인까지. 지금 뭐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도 묻지마 흉기 난동에다가 때리고 성폭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없어지면 보호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약자만 국민들이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 세금도 내고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야. 원래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이 국가를 유지하면서 자기들도 보호받잖아. 국가의 기관으로. 그런 어떤 한 우리 시민과 같은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표 받을 때 선거할 때만 괜히 절을 하고 생쇼를 하면서 머슴이라고 하고 이게 쇼질 하다가 선거 끝나면 이제 그때 국회의원 나리가 돼서
배를 내밀고 쳐다니면서 그렇게 혈세 낭비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위에서 군림하면서 국가라는 강자의 기관을 이용해서 삥 뜯는 게 그 집단이 정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근데 그 무용지물이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건 개개인이 자기의 그 가해자 마음, 에고들은 다 가해자 마음이 있거든. 남의 걸 뺏고 싶고 자기보다 약자를 보면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뺏고 싶고 강자한테 가면 두렵고 그러한 가해자 마음에 끌려다녀. 그걸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안 한 지금의 우리 국민이나 인류는 마음을 모르는 인류는 가해자 마음이 분리 안 돼서 온갖 가해자 그리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가해하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국가 기관을 붙들고 있지. 인류가 깨어나서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가해자 뺏고 싶고 남을 미워하는 이 가해자 마음이 진짜 자기가 아니고 가짜 나라는 에고라는 걸 알고 그 탐욕이나 빼앗는 에고에서부터 분리될 때 이제 더 이상 남을 가해하고 뭘 뺏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란 사실을 자각하는 인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깨달음의 마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국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남의 걸 탐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국가가 필요하겠나. 그럴 때 정치인이 정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지금은 국민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저렇게 삥 뜯고 이런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 하루빨리 건전한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 이념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 민생 자기는 낮은 척 겸손한 척 그러지 않는 건전한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 정말 나오길 바라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마음 공부가 도입돼서 가해자 마음이 분리돼서 더 이상 누구를 괴롭히거나 뺏거나 성폭행하거나 이런 범죄자의 의식 자체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그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렇게 될 때 국가는 있지만 사실은 그 국가 권력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정부 기구 축소되고 정치인들도 상식 있는 건전한 국민과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국경이 무너지고 정말 인류가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헤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헤라님은 굉장히 이상적이시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니까 내가 위대한 이슈를 하고 나왔죠. 그걸 실현시키려고 나온 사람이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깨어나게 해서 그 미움의 악령을 퇴치하고 너와 나의 분별심을 퇴치하고 그냥 미움을 순도 있는 그냥 미움으로 그 미움에 끄달려 다니면서 날마다 누굴 미워하면서 자기와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리고 뺏고 싶은 그 가해자 마음도 그게 전부 내가 아닌 가짜 마음이고 가해자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나와 남이 다 힘들다는 거. 나는 살고 너는 죽자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다는 거. 그걸 알려주려고 위대한 이슈가 나타났고 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기의 얘기는 그거야. 조선시대 때 어떤 선비한테 비행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사람을 수백 명을 태우고 거기서 밥도 주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상상도 못하지만 인류는 엄청 빠르게 발전해왔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핸드폰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꼬맹이까지 핸드폰 들고 다니죠. 점점 더 빠르게 진화할 거야 인간의 의식이. 그래서 이 마음이 깨어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이슈 10년 할 거다 이러는 게 10년만 하게 되면 그 시대로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간다기보다 시대가 그래. 영적인 시대가 온 거야. 그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거지.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 마음의 도도한 물결은.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점차로 그때 가면 저 위대한 이슈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